24년 만에 하는 롤렉스 오버홀입니다. 상태는 거의 죽은 상태죠. 멈추기 몇 시간 전에 200도 정도가 나옵니다. 앰플리튜드가 200도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시계가 완전히 와인딩을 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예요. 녹이 엄청나고요. 빨갛게 보이는 게 다 녹입니다. 로터 축인데 완전히 닳았어요. 그래서 무브먼트 측면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다른 부분들 다 체크를 해봤는데 이 녹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세척하기 전에는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얼이 깨졌고요. 그러니까 녹가루가 모든 기계 요소에 다 끼어 있습니다. 저렇게 주얼 사이에 녹가루가 끼게 되면 연마제 역할을 해서 그 부품들의 마모를 촉진시킵니다. 그 축이 많이 닳았어요. 이렇게 캡주얼 안에도 녹이 들어가 있고요. 각종 휠들, 축들이 다 닳았습니다. 닳아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 이빨 사이에도 녹이 다 들어 있고요. 이 초침 휠인데 여기 피봇이 닳아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초침 같은 경우는 저항에 굉장히 민감한 부품입니다. 저기에 찌꺼기가 끼면 앰플리튜드가 확 줄어듭니다. 초침 아버가 통과하는 구멍인데 여기 롤렉스는 주얼을 설치해 놨어요. 다른 메이커는 보통 주얼이 없어서 오래 사용하면 구멍이 이렇게 헐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찌꺼기가 조금만 끼어도 멈추고요. 요거는 배럴 아버, 구멍이 좀 많이 더럽죠? 그리고 이빨 사이사이도 다 지저분합니다. 내부 그리스는 완전히 굳어버려서 이런 거는 긁어내지 않으면 세척도 안됩니다. 다 긁어내주고요. 오래된 시계의 얇은 부품들은 이렇게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면 제 돈 날리는 겁니다. 구멍이랑 구멍은 다 패깅을 먼저 해주고 세척을 진행합니다. 세척을 했더니 이제 문제가 더 명확하게 보이죠. 피봇들의 움푹 파인 모습들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빨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들이 다 제거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아까 봤던 초침인데 움푹 파인 곳이 톱니바퀴 이빨 높이만큼 파이게 되면 톱니바퀴가 끼어서 멈추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팔레 포크인데 이 팔레 포크 주얼의 경사면이 보통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닳아서 움푹 파이게 되는데 이 친구는 멀쩡하네요. 주얼이 고품질인가 봅니다. 다른 주얼 부품들은 다 깨끗하게 세척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세척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딱 이 부분부터 신뢰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로터에 축이 장착되는 부분인데 주얼이 완전히 닳아버렸어요. 주얼이 원래 쇠보다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쇠가 깎여 나가면 나같이 이렇게 주얼이 갈려 나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걸 보고 이 시계는 세척을 해도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오일링을 하면서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오일링을 했는데 오일의 모양이 동그랗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주얼에 상처가 난 거예요. 이게 쇳가루가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주얼에 상처가 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주얼들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이렇게 닳았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는 안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가 되겠구나, 아니면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핵심 부품들은 다 오일링을 하고 이제 가동을 시작해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앰플리튜드가 260도가 나옵니다. 좀 지나니까
250도로 떨어져요. 제 기준에서는 280도를 넘겨야 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휠과 그리고 팔렛 포크의 피봇을 위아래로 다 폴리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활질을 해가지고요. 이 작업을 하다가 실수하면 부품을 날려먹습니다. 부러지거든요. 요걸 하고 나니까 280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조립을 시작합니다. 데이트 인디케이터의 이빨은 이렇게 주유를 한 다음에 몇 바퀴 돌려주면 적당한 양으로 조절이 됩니다. 시계 오일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립하고 다시 측정을 하는데 또 줄어들어 있어요. 앰플리튜드가. 다른 장비로 교차 검증을 하는데 내려간 게 맞아요. 이제 앰플리튜드가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는 작동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팔렛 주어를 약간 밀어 넣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 넣으면 앰플리튜드가 조금 더 회복을 합니다. 다시 280도로 회복을 했어요. 이 상태로 며칠 지켜보면서 인도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그 와인딩 모듈을 가지고 부품 교체를 시작합니다. 시계 오너께서 이제 최저가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고 부품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게 사설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구입을 하고 보니까 신형하고 구형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재밌게도 이게 그 제작 공정이 차이가 납니다. 왼쪽은 신형인데 밀링 작업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구형인데 선반 작업을 한 형태입니다. 그 외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주얼을 바꿔서 설치해 주기로 합니다. 주얼 모양도 약간 차이는 있었는데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주얼을 교환을 해주고요. 잘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니언도 헐렁했는데 바꿔주고요. 클립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교환을 해줍니다. 무브먼트 주변에 다른 흔적은 그 기울어진 로터가 긁으면서 지나간 흔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에서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터 같은 경우는 축을 교환을 하면 이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 부품을 수리를 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동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셀프 스타팅이 안 되고 흔들어야지 시계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분해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이렇게 이스케이프 휠의 이빨이 마모가 돼서 둥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피봇들이 저항을 많이 만들어서 작동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교환했으면 하는 부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교환했으면 하는 부품들이 한 3가지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만 교환을 하더라도 수리비가 100만원을 넘기기 때문에 오너께서 부담되신다고 최대한 원래 부품을 살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베젤을 분리해 보니까 가스켓이 깨졌고요. 유리가 이렇게 턱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켓은 제가 제작을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영두도 가스켓을 다 교환해 주고요. 케이스 튜브의 가스켓도 교환을 하고 테스트를 하니까 방수는 잘 되네요. 방수가 되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 조립을 시작합니다. 무브먼트를 넣었는데 로터가 좀 낡은 느낌이 나죠. 이거는 24년을 사용을 했는데 낡은 부분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면 앰플리튜드가 좋아지거든요. 착용을 하면서 멈추는 일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앰플리튜드가 좀 일정하지 않은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점은 통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최소한이긴 한데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폴리싱 하기 전 요 부분은 러그는 제가 손으로 직접 사포로 폴리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다음은 결과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도 충분히 깨끗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를 제가 추석 전에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너께서 시계를 착용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좀 급하게 좀 했는데,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정상적인 앰플리튜드가 나옵니다. 오너께서 재수리를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오차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부품을 교환을 하면 오차가 다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드렸는데, 지금 4개월째 연락이 없으신 거 보면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